소금. 자, 소금이라는 것은 몇 년 작품이냐? 1934년. 오늘 소금까지는 할게요. 1934년 작품. 그래도 여러분 지금 공부하신 과목 중에 제일 재밌지 않나요? 이 과목이? 이 과목도 재미없다면 할 말이 없어요. 할 게 없어, 할 게.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1학년 1학기 공부하는 건 재밌는 과목이에요. 글쓰기, 글과 생각, 그다음에 한문, 우리 어문학과 한자 한문, 그다음에 이거 뭐죠? 현대 소설 뭐 이런 것들은 재밌는 과목이에요. 자, 이 소금은 몇 년작이냐? 아까 말했죠. 1934년작이에요. 여러분 소금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 아세요? 소금의 뜻 몰라요? 소금은 모르시는구나. 소금은 황소할 때 소하고요. 금 알죠? 골드 있잖아요. 그 합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귀하다는 소리예요. 소금이라는 게. 소금이라는 게 진짜로 황소하고 금. 세상에서 중요한 세 가지 금이 뭔지 아세요? 소금, 지금, 황금. 잘하시네. 소금, 지금, 황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래요. 소금, 지금, 황금. 그래서 어떤 남편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그랬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야? 소금, 지금, 황금이야. 그러니까 부인이 바로 받아치면서 이야기하더래요. 뭐라고 했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세 가지는 현금, 지금, 입금이야. 되겠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거지.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소금은 1934년작인데 간도 이주민의 고난사를 중심으로 좀 써놓으세요. 이거 좀 그냥 말씀드릴게요. 간도 이주민의 고난사를 중심으로 식민지 궁핍 상황이 여성에게 가하는 고통의 사실적 형상화. 다시요. 간도 이주민의 고난사를 중심으로 식민지 궁핍 상황이 여성에게 가하는 고통의 사실적 형상화. 쓰셨어요? 식민지 궁핍 상황이 여성에게 가하는 고통의 사실적 형상화. 자, 이제 쓰셨죠? 다시 불러드려야 되나요? 네, 한 번 더. 자, 간도 이주민의 고난사를 중심으로 식민지 궁핍 상황이 여성에게 가하는 고통의 사실적 형상화. 말은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면 한국인이시니까 뭐 이 정도 충분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제가 볼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봐요. 이게 되게 이제 하여튼 국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되게 남성 중심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성분들 더 그렇게 느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봐요. 채서의 탈출기는 채서가 무슨 문학이라고 했지 아까? 체험 문학이라고 했죠. 네. 채서의 체험 문학이라고 했죠. 그러면 소금을 읽어보면 체험 문학이 아닌가요? 이 간도에서 실제로 강경애가 살았어요. 체험 문학이라고. 근데 강경애는 체험 문학이란 말 안 써요. 강경애에 대해서. 뭔 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체험 문학은 채서에만 체험 문학이고 강경애는 그냥 간도 체험 기반 이 정도로 이야기. 그러니까 되게 좀 뭔지 알겠죠? 불평등하죠?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학자들이 이렇게 써놨어. 간도 체험 기반 이 정도로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류 작가 중에 좀 대단한 작가. 왜냐면 그 1910년대부터 옛날 그 작가들 봐보세요. 이런 작가들 중에 여류 작가가 보여요? 보이냐고. 대부분 지금 여기 지금 이광수의 무정, 염상섭, 뭐 최서애, 김유정, 이호석 여기 지금 우리 배우는 소설에서 여류 작가가 몇 명 돼요? 봐보세요. 있나? 지금 강경의 소금하고 제일 마지막 14장에 박완서 여류 작가인 건 알죠? 네네. 박완서 딱 2분 나와요. 나머지 다 남자잖아요. 여기 여자 있어요? 2분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특히 이제 그 앞 시대 1934년 그러니까 이때 여름 작가가 거의 없다니까요. 근데 대단한 거죠. 강경애 작가를 연구하는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 좀 설명할 게 많아요. 강경에. 제가 이건 필기를 하려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말로 불러드리는 게 나을게요. 자, 강경에 또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이 소금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냥 말로 불러드리는 쓰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의존적이고, 한국인이시니까 뭐 쓰면 되잖아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여성. 그러니까 보통 강경에 이전에는 뭐 여성 하면 뭐 아까 삼종지도 그랬잖아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여성, 어머니에서. 여성은 다 이렇게 의존적이고 수동적이라는 거, 어머니에서 계급 의식의 각성으로 나아가는 과정. 다시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여성, 어머니에서 계급 의식의 각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강경의 소금을 보면 나중에 소금 밀미하는 이야기 나오죠. 네. 처음에는 되게 수동적이에요. 이 여성이 맞죠? 맞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 아주 각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당연히 여성이 썼기 때문에 무슨 소설이라고 할까요? 여성 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 소설이라고 합니다. 여성 소설은 뭐냐? 땡땡. 여성 소설 땡땡. 여성 정체성이 두드러지는 여성적 글쓰기로서의 소설. 여성 정체성이 두드러지는 여성적 글쓰기로서의 소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설명을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자,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여성 정체성 뭐 이야기하는데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질문했다 이거. 정체성 영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이덴티티란 말 들어봤어요? 아이덴티티. 이거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그럼 정체성을 세 글자 영어로 이야기해보세요. 세 글자. 이건 한 글자잖아요. 정체성을 세 글자로 이야기해보세요. 이런 걸 아셔야 한다니까. 이게 시험에 뭐 1번에 2번, 2번에 3번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후에마이에요. 공부는 여러분 시험을 위해서만 공부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하는 게 없어요.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국문과가 나왔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그렇게 됩니다. 자, 이게 나는 누구인가? 후에마이의 문제. 정체성은 그러니까 여성은 누구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소설, 여성 정체성이 두드러지는 여성적 글쓰기로 소설. 자, 이제 강경에 볼게요. 강경에는 몇 세에 돌아가셨냐면 38세 정도 돼요. 1906년생인데 43년에 돌아가셨죠. 거기 밑에 보입니까? 네. 38세 정도 사셨어요. 강경에는 박화성과 더불어 밑에 나옵니다. 1930년대 프로문학 진영의 수준이 있는 박화성도 여성 작가였어요. 병을 받았고 아까 카프 기억나요? 네. 한국예술가 프롤레타리아 동맹.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프가 나오면 이거 한국예술가 프롤레타리아 동맹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한다니까. 카프가 뭐지? 이러면 안 되고 아까 다 설명드렸어요. 직접 관련을 맺지 않으면서도 식민지적 갈등과 모순에서 계급 문제를 자각하고 그것을 체험에 의지하여 사실적으로 형상화했다. 자, 1930년 간도로 이주한 후 간도 체험을 기반으로 작품을 창작했다. 간도 체험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간도 체험을 기반으로 이렇게만 써놨지 체험 문학 이러면 안 나오죠. 제 말에 이해 가십니까? 네. 되게 남성 중심적이에요. 이 문학을 보면.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30년대 초반의 농촌과 도시생활 배경으로 자, 그 다음에 좀 밑줄 쳐놓으세요. 계급 문제와 여성 문제를 총체적으로 제기한다는 거예요. 계급 문제, 여성 문제. 이제 인간 문제라는 게 이제 그런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두 줄 밑줄 써요. 간도 이주 조선인의 참혹한 현실 삶과 저항을 그린 중편소설 소금은 강경애가 몇 살 때 썼다고 나와요? 29살에 쓴 작품이에요. 29살. 되게 30도 안 돼서 썼어요. 자, 거기 이제 82쪽으로 가서 이제 문제가 5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봉염 어머니 나오죠. 네. 봉염 어머니는 간도에 온 후 이것이 없어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제목이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 자, 두 번째 문제는 팡둥이 나와요. 팡둥. 네. 봉염 어머니를 왜 내쫓았는가? 팡둥이가 봉식이가 공산당원으로 처형되죠. 후안이 미칠까 두려워서. 읽어보면 나와요. 봉식이가 공산당원으로 처형되자 후안이 미칠까. 세 번째, 봉이를 낳은 봉염 어머니는 헛간에서 무엇으로 굶주림을 달래는가?
이것도 시험에 예전에 나왔어 진짜로. 나왔어요? 예, 나왔어. 자, 봉염 어머니가 헛간에서 굶주림을 달랜 것은 무엇인가? 1. 파, 2번 양파, 뭐 3번 대파, 막 나와 이렇게 쪽파 막 다 나와요. 그러면 하여튼 파예요, 파. 4번. 이게 여러분 웃으시잖아요. 근데 시험 나온다니까 정말. 이게 그냥 읽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런 걸 나와. 4번. 봉염 어머니가 봉염과 봉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 이건 알죠? 그렇죠. 유모. 그 유모라고 하고요. 5번째는 뭐냐? 봉염 어머니가 가족이 모두 죽은 후 최종적으로 선택한 일은 소금 밀수입. 소금 밀수입이 정확한 말이에요. 그냥 소금 이러면 안 되고 소금 밀수입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뭐 그 중편이기 때문에 다 나오지 않고요. 중간중간 나오는데 해산부터 나오죠. 해산 나오죠? 거기 해산이라고 나오잖아요. 82페이지. 전략, 농가, 유랑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 나오는데 뭐 제가 뭐 이걸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정말 이 팡둥이라는 게 여러분 이것도 한자로 나온 건데 왜 팡둥이냐? 원래 이게 방자에다가 동자예요. 방동을 중국어식으로 읽으면 팡둥이래요. 방동이라고 방동. 방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방동이 뭔 뜻이냐? 집주인이라는 뜻, 집주인을 팡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팡둥은 뭐냐? 집주인이니까 다시 뭐냐? 주지. 그러니까 지주가 뭔지 알죠? 지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뭐 제가 다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하여튼 이 작품은 그 이야기 또 해야겠는데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행적 진행이라고 써놓으세요. 이건 뭐 아무데나 하여튼 여백에 써놓으세요. 페이지 뭐 여러분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행적 진행이 나와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행적 진행.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첫 번째 1번 농가가 나와요. 이거 보면 나와요. 농가. 그러니까 팡둥을 만나러 간 봉염 봉염 아버지가 소식이 없어 불안한 가운데 마을 어귀에서 총소리가 들려. 읽어보면 나오죠. 이 팡둥을 만나러 간 봉염 아버지가 소식이 없어서 불안한데 총소리가 들려요. 그게 이제 1번 농가고요. 2번이 뭐냐? 유랑이에요. 유랑이 뭔지 알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유랑이잖아요. 봉염 아버지가 죽고 뭐 이거는 뭐 쓸 필요 없고 그냥 읽어보면 되니까 봉식이도 집을 나가고 그러니까 2번 유랑 이렇게 한번 써놓으세요. 그 세부적인 거는 안 써도 돼요. 봉염 어머니가 결국 이제 팡둥의 집에서 집안일을 돌보면서 이제 아들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2번 유랑. 이해가죠? 네. 유랑. 3번은 해산이라고 써요. 해산이라는 게 아이를 낳는 게 해산이잖아요. 네. 팡둥의 아이를 임신하죠. 이거 읽어보면. 네. 팡둥의 아이를 임신한 채 쫓겨난 봉염 어머니가 어디에서 봉이를 낳냐면 비 오는 날, 그렇죠? 헛간에서 네. 그 혼자 봉이를 낳는 이야기. 정말 처참하죠. 읽어보면. 자, 그럼 4번이 뭐냐? 유모. 4번. 그러니까 그렇게 제목만 써놓으시고 뭐 그거는 읽어보면 되니까 밑에는 쓸 필요 없어요. 이 봉염 어머니가 두 딸을 먹여 살리려고 그 용의 어머니의 소개로 명수의 유모가 돼. 맞죠? 읽어보면 나와요. 4번 유모. 자, 5번은 뭐냐?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5번이 어머니의 마음. 큰 것만 쓰면 되잖아요. 어머니의 마음. 이거 뭔 소리냐? 열병에 걸린 봉이가 보살핌도 못 받고 죽어요. 맞죠? 네.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봉염 어머니가 자책감에 시달려서 그면서 이제 명수의 젖어미로 아이에게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니까. 네. 어머니의 마음이고요. 마지막 6번이 밀수입이에요. 밀수입. 그래서 봉염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이 밀수한 소금을 결국 이제 중국 세관원에게 뺏겨요. 읽어보면. 그때 비로소 자신을 괴롭힌 적의 실체를 알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6가지의 큰 틀로 되어 있어요. 자, 다시 1번이 뭐라고요? 농가. 2번 유랑. 3번 해산. 4번 유모. 5번 어머니의 마음. 6번 밀수입.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머릿속에 딱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작품은 일제에 의해서 검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도 한 240자가 그 북으로 먹칠을 해버려요. 그래서 붓질 북자라고 좀 유식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북으로 먹칠까지 붓으로 먹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검열을 많이 한 그런 작품이다라고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이 작품의 해산의 고통이에요. 맞죠? 이거는 여자가 아니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남자가 쓸 수 있을까요? 여기 90페이지 보세요. 90페이지. 90페이지. 여기 좀 보고 좀 쉬었다 할게요. 90페이지에 거기 보면 한 10줄쯤 쭉 내려오면 딸의 말소리도 이런 말 있어요. 딸의 90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번째 줄에 있지 않나요? 네. 딸의 말소리도 거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쭉 내려가면 밑에서 둘째 줄 느꼈다 있죠. 느꼈다. 손끝에 맥이 탁 풀리는 걸 느꼈다 있잖아요. 네. 거기까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책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가장 하이라이트. 뭐 다른 것도 하이라이트지만 이 부분 볼게요. 자, 딸의 말소리도 이젠 들리지 않고 딸이 들을세라 조심하던 신음소리도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응응 하면서 몸부림쳤다. 머리로 벽을 쾅쾅 받다가도 시원하지 않아서 손으로 머리를 감아쥐고 오짝오짝 뜯었다. 봉여미는 어머니를 흔들다 그만 흑흑하고 울었다. 어머니는 봉여미를 밀치며 응응하고 힘을 썼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밑에서 보면 나오죠. 그 어머니는 얼른 아기를 더듬어 그의 목을 지려고 하였다. 그 순간 두 눈이 화끈 달며 파란 불꽃이 쌍으로 내달았다. 그리고 전신을 통하여 짜르르 흐르는 모성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써보세요. 해산의 고통과 비극적 현실. 해산의 고통과 비극적 현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맹목적인 모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맹목적인 모성애.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죠. 그 부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팥불이 나오는 게 92쪽이죠. 여기도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92쪽 보세요. 92쪽 찾으셨죠? 거기 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중요하냐면 거기 그 봉염의 신발 소리가란 말 있죠. 네. 중간 정도에 거기서부터 표시를 해보세요. 표시해보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 뭡니까 그 93쪽에 세 번째 줄 한참이나 벌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표시를 하시고 한번 볼게요. 봉염의 신발 소리가부터. 그러니까 정말 하이라이트 중에 정말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로 가는 부분이에요. 보세요. 봉염의 신발 소리가 아직도 사라지기 전에 그는 아기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볼수록 뭉치정이 든다. 아기 얼굴을 맞대지 않고 견디지 못했다. 주인집에서 깨어 부산하게 구는 소리를 들으며 밥을 하는지 밥을 좀 주겠지 하였다. 그리고 미역국 생각이 또 일어나며 그 다음 밑줄 쳐보세요. 김이 어린 미역국이 눈앞에 자꾸 어른거려 보인다. 보통 이제 아이 낳고 미역국 보통 먹잖아요. 그 보인다. 따라서 거기까지 밑줄 치고 배는 점점 고파왔다. 이제 몇 시간만 더 이 모양으로 굶었다가는 그 다음 밑줄 쳐보세요. 그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는 이러한 생각에 겁이 펄쩍 났다. 무엇을 좀 먹어야 할 터인데 눈을 뜨고 사면을 휘돌아보았다. 아직도 헛간은 컴컴하다. 컴컴한 저편 구석으로 약간씩 보이는 팥불이 동그라미 쳤어. 팥불이 나오잖아. 그는 어제 저녁 주인 옆편네가 오늘 장에 내다 팔을 헛간으로 옮겨 쌌던 생각을 하며 옳다. 아무개라도 좀 먹으면 정신이 들겠지 하고 얼른 몸을 솟구어 팥뿌리를 뽑았다. 그러나 주인이 나오는 듯하여 그는 몇 번이나 뽑은 팔을 입에 대다가도 감추곤 하였다. 오른쪽 보세요. 마침내 그는 팔을 입속에 넣었다. 그리고 우쩍 씹었다. 그때 이가 시큼하며 딱 맞질린다. 그래서 얼굴을 찡그리며 입을 쩍 벌린 채 한참이나 벌리고 있었다. 이 부분 한번 봐보세요. 야, 이렇게까지 참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내용은 이게 남성 작가가 쓸 수가 있겠냐고. 이런 걸 해산의 어떤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여성 작가만 이런 걸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이 정말 나오고요. 결국은 이제 하여튼 자세한 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97쪽으로 가보면 밀수입이라고 나오죠. 밀수입. 그러니까 몰래 수입한다는 소리잖아요. 밀수입이.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두 딸의 죽음에 대한 자책감. 이 내용을 보면 두 딸이 죽잖아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밀수입 옆에다 두 딸의 죽음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이제 강한 모성애 이런 게 나옵니다. 강한 모성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이 밀수입에서 쭉 들어가다 보면 뒤로 넘겨보세요. 어디 넘기냐면 102페이지에 넷째 줄 보세요. 넷째 줄. 102페이지 넷째 줄에 보면 여러분 당신네들이 왜 이 밤중에 단잠을 못 자고 이 소금짐을 지게 되었는지 알으십니까? 거기 두 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두 줄이. 여러분부터 아십니까? 이건 뭐냐? 한때의 무장 세력의 이야기. 한때라는 게 요때입니다. 요때. 한때. 무리를 때라고 하잖아요. 어이. 네, 어이. 한때의 무장 세력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카프 계열의 작품들을 보면 이렇게 된 거는 내 탓이 아니라는 건 나라 탓이다. 맞죠? 아까 지금 탈출기의 최서의 탈출기도 그런 거였고요.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 한때 무장세력 이야기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4쪽 보세요. 104쪽에 두 번째 단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로 가볼게요. 104쪽입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나오죠? 어느덧 찾았어요? 네. 거기서 비줄 써요. 어느덧 입안에는 국물이 시르르 돌며 밥이라도 한술 먹었으면 쉽게 입맛이 번쩍 당긴다. 이런 말 나오죠. 거기다 밑줄 쳐. 그는 입맛을 다시며 침을 2번 삼킬 때 소금이란 맛을 나게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소금이 들지 않으면 맛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음식할 때 소금 없이 음식하면 맛있어요? 소금 하나도 없이 맛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맛소금 뭐 이런 걸 하여튼 넣어야지 이게 음식은 맛이 있거든. 너무나 맹숭맹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요한 우리의 뭡니까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뭘 또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런 상황이 뭐냐 써놓으세요. 반어적 상황. 아이러니라고 하는데 반어라는 게 이거거든요. 반어. 반대할 때 반대 알죠? 네. 반어. 아이러니라고 하는데 영어로 소금은 있으나 가족이 없어. 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철저한 결핍의 상태.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소금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빛과 소금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샐러리맨이죠, 샐러리맨. 공급쟁이로 샐러리맨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샐러리 어원이 솔티스 나온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옛날에는 공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소금으로, 진짜. 그 주몽이라는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 그 월급날이 됐어. 소금 막 한 2자루, 소금 3자루 이랬다니까 정말. 이게 나와요. 솔트가 샐러리 어머니 실제로. 그래서 자, 그러니까 내가 소금이 있어도 이걸 뭐 줄 자식이 없어. 결핍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소금은 모성이에요. 이 연우 작가니까. 자, 그 모성은 또 뭐냐? 생명과 같아요. 여러분 진짜 이 소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막 엄청나게 땀 많이 흘려. 소금을 못 먹으면 이게 쓰러져 버려요. 맞죠? 소금 이꼴 모성 이꼴 생명이죠. 이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가보면 이제 뭐 1번, 2번, 3번이라고 해서 1번은 거기 106쪽에 보세요. 1번. 식민지 간도의 현실과 소금 이런 말 나오고요. 107쪽에 2번은 의존적이고 무력하고 종속적인 어머니 나오죠. 있고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108쪽에 의존해서 자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밀수부터가 여기다 밀수하는 소금을 밀수하는 맞죠? 밀수입하고 이런 것들이 3번인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아 이게 의존해서 자각으로라는 것이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밀수입이라는 것은
왜냐면 이 밀수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여성의 영역이 아니죠. 밀수입이 남성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힘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생명력으로 남성의 영역에서 밀수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밀수입은 뭐냐? 민족의 문제를 자각하고 실천하는 이야기예요. 거기다 여기 써놓으세요. 밀수입 땡땡하고 민족의 문제 자각과 실천. 민족의 문제 자각과 실천. 여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간도의 현실, 소금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제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107쪽에 보면 의존적이고 무력하고 종속적인 어머니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읽어보시면 되게 소극적이고 의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모성 본능이 있고 생존력이 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소금 밀수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그 107쪽에 그 2번에 써진 거에서 넷째 줄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봉염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집안일을 하고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의 일에 충실한 인물이다. 이런 말 나오죠? 어머니 일에 충실해. 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어머니 일을 쭉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봉씨가 집을 나가 공산주의가 되어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들을 찾아볼 생각조차 못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 공비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는 생각에 증오심만 키우고 똑똑한 봉씨가 공산당에 들어갔을 리 없을 것이라고만 여기며 뭐 나올 생각하지 못한 되게 소극적이라는 소리예요. 이런 게 이렇게 봉염 어머니는 뭐예요? 거기다 좀 밑줄 좀 있어요. 밑에서 넷째 줄 107쪽에 이렇게 다음에 봉염 어머니는 수동적이며 무력하고 무성찰적인 인물로 형상화된다. 나오죠? 되게 수동적이고 힘이 없어. 그리고 무성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소리. 성찰이란 말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성찰. 그러니까 나를 반성하고 나를 살핀다 이거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이제 리플렉션이라고 해요. 나를 반성하고 나를 살핀다. 뭔지 아시겠죠? 이 찰자가 이게 살필 찰자잖아요. 이건 반성한 건 한자 쓰고 있어요. 반성할 성자에 살필 찰자 이렇게 살필 찰자 이렇게 쓰고 나를 반성하고 나를 살피는 거 이걸 성찰이라고 해요. 자아 성찰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한자로는 여러분 좀 쓰는 건 잘 모르시더라도 성찰란 말로 한국인이 뭐 모르시고 없잖아요. 그 성찰한 간머리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읽어보면 이게 의존에서의 자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강력하고 맹목적인 모성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아내라는 작품은 제가 저번 주에 설명을 좀 드렸어요. 아내는 집안의 해란 뜻이에요. 맞죠? 아내가 집안의 해고 이 김유정은 한 30편 정도의 작품을 썼는데 한 3년 만에 30편을 썼고 1930년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지주와 소작인의 문제. 여기 그 김유정의 작품은 여기 말고 그 김유정의 작품에 나오는 여자 이름이 뭐죠? 여기서요? 네, 아니 여기 안에 말고 봄봄? 봄봄하고 동백꽃에 나오는 여자 이름 몰라요? 네? 점순이요. 점순이가 나와요. 봄봄에도 점순이고 동백꽃에도 점순이. 그러니까 결국 점순이하고 사랑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점순이는 마름이라고 이제 지주 밑에 있는 게 마름이잖아요. 그죠? 네. 중간 관리자고 여기 결국 나는 뭐냐? 나는 소작이니까. 아니 소작이 말고. 그러니까 결국 마름과 소작인의 갈등이야. 이거를 점순이하고 나의 사랑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김유정의 작품은 되게 웃겨요. 재밌어. 근데 자세히 보면 아니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걸 좀 유식한 말 골개라고 합니다. 골개는 뭐냐? 해악이라는 거예요. 해악. 웃기는 거죠? 플러스 뭐다? 네, 풍자가 들어가요. 세타. 그러니까 풍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강원도에 가면 김유정역 있어요. 김유정역 가보셨어요?
국문과를 다니시면 여기저기 역을 다니셔야 한다니까. 저는 엄청 많이 다녔어요. 여행도 이렇게 그 학우님들하고 한 번씩 하고, 여러분도 이제 그런 걸 좀 하셔야 되는데 공부하기 바쁘죠. 근데 이제 조금 우리 운전면허증 따보셔서 운전면허증 따면 어때요? 처음에 저도 내년 딸 때 앞에 보는 것도 힘들어. 그렇죠? 운전하시는 분 계시죠? 앞에 보는 것도 힘든데 좀 운전할 줄 알면 어때요? 막 음악도 틀어놓고 막 뒤로 보고 뭐 이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좀 여러분이 정신없어요. 1학기는. 근데 좀 지나면 점점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 아내라는 작품도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거기 그 메밀꽃 필무렵 6장에 메밀꽃 필 이건 안 했었죠 제가. 다음 시간에 6장에 이호석의 메밀꽃 필무렵 6장,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넘기면 7장이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있죠. 그리고 8장은 제가 저번 시간에 이상 날개 했었죠? 기억나시죠? 이거 안 했었나? 이상 여기 대표님 안 하셨죠? 예, 이거 안 했었나요 제가? 아내하고 그리고 저거 했어요. 이거 온 것 같은데? 날개를 좀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하다 말았다고요? 네. 아닌데? 제가 이거 다 설명드렸는데 이거 뭐 여기 마지막에 뭐 이야기까지 어쨌든 뭐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보면 미스터 방이 있어요. 거기 9장 거기 넘기면 이 미스터 방은요, 방시 우리말로 미스터 방이니까 방시죠. 네. 미스터 방이 미스터 방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왜 미스터 방이냐면 거기 9장 있잖아요. 9장 넘기면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 사람 풍자의 대가인데 미시다 방이에요. 미스터 방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시다는 게 뭐냐면 뭐 볼일 보고 밑을 씻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부한다는 소리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밑을 씻어준다. 그것까지 모르셨죠? 그러니까 그 미시다 방하고 미스터 방하고 이제 발음이 비슷한 거 있어요. 비슷하죠? 아부의 대가라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걸 아셨나니까? 재밌지 않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냥 방시 아니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여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채만식은 여러분 군산에 가면요, 군산에 가면 채만식 문학관이 있어요. 군산에 가시면. 그래서 그 군산에 나중에 좀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같이 한번 다녀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10장이 이 황순원의 학이에요. 학. 너무 황순원의 학이 있죠. 장은 넘기다 보면 나오잖아. 노란색으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 황순원하면 소나기만 많이 알고 계시는데 황순원의 학이, 저는 황순원의 작품 중 최고의 작품을 꼽아라 하면 학 같아. 야, 진짜 너무나 잘 썼어요. 뺄 게 없어, 뺄 게. 내용. 이거 학도 읽어보셨나요? 네. 공부 많이 하셨네. 그래서 이 황순원의 학도 제가 이제 강의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빨리 하고 좀 여러 가지 좀 도와드릴 테니까 뭐 좀 이거 하고 좀 시간이 남으면 제가 한 번도 좀 하다가 좀 말했잖아요. 그것도 좀 설명 좀 드리고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